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오래 살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단순히 수명만 긴 삶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온전한 나로서 살다 가기를 원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저속노화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대의 건강 지침서처럼 여겨지죠. 하지만 유행 속에서 우리는 본질을 제대로 보고 있을까요? 저속노화가 그저 맛없는 렌틸콩을 끓여 먹고 모든 즐거움을 포기하는 고행의 길이라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오해를 바로잡고 진정한 의미의 느리지만 단단하게 나이 드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 즉 마인드셋에 관한 깊은 성찰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건강한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우리 사회 전체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선한 영향력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저속노화에 대해 가지는 가장 큰 오해는 그것이 재미없는 삶, 무소유의 삶을 강요한다는 생각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멀리하고 즐거운 모임을 피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 지레짐작하는 것이죠. 이는 마치 제가 여러분의 모든 즐거움을 빼앗으려는 사람처럼 비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저속노화의 핵심은 굵고 길게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입니다. 70세, 80세를 넘어 100세가 되어서도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나의 두 발로 걷고 나의 머리로 생각하며 마지막 30년을 행복하게 채워나가는 삶. 이것이 바로 저속노화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우리 몸이 고장나는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30대 중반부터 우리 몸은 매년 1%씩 기능이 저하됩니다. 마치 중고차를 아껴 타듯 이 속도를 최대한 늦춰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동차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바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의 몸과 뇌는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운동을 통해 만들어진 활성산소는 오히려 낡은 세포를 청소하고 노화를 지연시킵니다. 이를 호르메시스 효과라고 합니다. 자동차는 낡은 부품을 교체해야 하지만 우리 몸은 스스로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잠재력을 깨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활발한 신체 활동, 머리를 쓰는 인지 활동, 그리고 사람들과 교류하는 사회 활동입니다. 즉, 고장 속도를 늦추고 성장을 촉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비로소 진정한 저속노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세상에 퍼지면서 여러 오해와 왜곡이 생겨났습니다. 제가 저속한 저속노화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화장품을 바르면 회춘한다거나 영양제 하나로 노화를 막을 수 있다는 식의 상업적 구호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노화를 막아주는 영양제나 의약품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파, 필라테스, 심지어 경제방송까지 저속이라는 단어를 가져다 쓰면서 본래의 깊은 의미는 사라지고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반감만 사게 되었습니다. 결국 수많은 정보와 오해 속에서 제가 발견한 단 하나의 핵심은 바로 마인드셋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도저히 실천할 수가 없어요. 팍팍한 현실, 긴 노동시간, 가족과 보낼 시간조차 부족한데 어떻게 나 자신까지 돌보냐는 것입니다. 충분히 공감 가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부류는 갓생을 외칩니다. 성공을 위해 잠을 줄이고 자신을 희생해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는 것이죠. 마지막 부류는 욜로를 외칩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 굵고 짧게 살겠다며 즐거움을 줬습니다. 이 세 가지, 즉 성공, 즐거움, 자기 돌봄을 우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삼각형의 꼭지점처럼 여겨왔습니다. 하나를 얻으려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제로섬 게임으로 생각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잘못된 삼각형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어쩌면 우리의 아픈 역사와 맞닿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60, 70년대 압축 성장의 시대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나중에 쉬자, 일단 성공부터 하자는 생각으로 자신을 갈아 넣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성공 방정식이 우리에게도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자기 돌봄은 성공과 즐거움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단단한 기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잠을 푹 자고 좋은 음식을 먹고 꾸준히 운동한 뇌는 성능이 월등히 좋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운동 후 창의력은 60%나 향상된다고 합니다. 15시간 동안 멍하게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것보다 1시간 운동하고 와서 집중해서 일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자기 돌봄을 통해 최상의 컨디션으로 갓생을 살면 우리는 성취감과 몰입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뇌에서는 아주 특별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파민의 두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설탕 같은 도파민입니다. 콜라를 마시거나 자극적인 쇼츠 영상을 볼 때처럼 빠르고 강렬하게 솟구쳤다가 순식간에 곤두박질 치는 도파민입니다. 이 급격한 하락은 우리에게 불쾌감을 남기고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만들어 결국 중독에 이르게 합니다. 즐거움은 점점 줄고 불쾌감의 골만 깊어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죠. 스트레스는 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쌓입니다. 두 번째는 잡곡밥 같은 도파민입니다. 책을 읽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달리기를 할 때처럼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분비되는 도파민입니다. 이 도파민은 급격히 떨어지지 않아 불쾌한 후폭풍이 없습니다. 순수한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며 오히려 우리의 뇌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저속노화는 재미를 포기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값싼 설탕 도파민의 굴레에서 벗어나 깊고 충만한 잡곡밥 도파민의 즐거움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건강한 즐거움에 익숙해지면 우리의 뇌는 작은 것에서도 큰 기쁨을 느끼도록 재설계됩니다. 이것이 바로 도파민 리모델링입니다. 이런 선순환의 고리에 올라타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건강한 활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주고 숙면을 돕습니다. 잠을 잘 자고 나면 다음날 설탕이나 기름진 음식이 덜 당깁니다. 스마트폰 스크롤에 낭비하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그렇게 확보된 시간과 에너지로 다시 나를 돌보는 활동을 하게 되죠. 성공과 즐거움, 그리고 건강을 모두 손에 쥘 수 있는 완전한 소유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나만의 골디락스 지점, 즉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최적의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르망 24시 자동차 경주를 생각해 봅시다. 우승하는 차는 무작정 엔진을 최고 속도로 돌리는 차가 아닙니다. 엔진의 내구성과 연료를 계산하고 섬세하게 RPM을 조절하며 꾸준히 정비받는 차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우리에게 엔진이 터질 때까지 달리라고 강요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휴식과 자기 돌봄은 게으름이나 이기심이 아닙니다.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주 신시간 이상 일하면 오히려 실수율이 높아져 전체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많이 일하는 것과 잘 일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결국 저속노화는 나무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잎사귀와 열매에만 집착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나무가 발딛고 선, 흙과 삶의 원칙이 되는 뿌리입니다. 나를 갈아 넣어야 성공한다는 낡은 믿음의 흙을 걷어내고 나를 돌보는 것이 곧 최고의 투자라는 건강한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노화를 부정하고 적으로 여기는 태도는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쇠퇴가 아니라 지혜와 경험이 깊어지는 완성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속노화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계획보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퇴근 후 쇼츠 영상 대신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짧게 산책하는 것, 자극적인 배달 음식 대신 손수 건강한 한 끼를 차려보는 것, 이러한 작은 경험들이 쌓여 당신의 몸과 마음을 바꾸고 결국 인생 전체의 방향을 건강한 선순환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행에 휩쓸리지 않는 당신의 삶을 단단하게 지탱해줄 진짜 저속노화 마인드셋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건강한 변화를 일으키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오래 살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단순히 수명만 긴 삶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온전한 나로서 살다 가기를 원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저속노화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대의 건강 지침서처럼 여겨지죠. 하지만 유행 속에서 우리는 본질을 제대로 보고 있을까요? 저속노화가 그저 맛없는 렌틸콩을 끓여 먹고 모든 즐거움을 포기하는 고행의 길이라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오해를 바로잡고 진정한 의미의 느리지만 단단하게 나이 드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 즉 마인드셋에 관한 깊은 성찰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건강한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우리 사회 전체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선한 영향력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저속노화에 대해 가지는 가장 큰 오해는 그것이 재미없는 삶, 무소유의 삶을 강요한다는 생각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멀리하고 즐거운 모임을 피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 지레짐작하는 것이죠. 이는 마치 제가 여러분의 모든 즐거움을 빼앗으려는 사람처럼 비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저속노화의 핵심은 굵고 길게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입니다. 70세, 80세를 넘어 100세가 되어서도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나의 두 발로 걷고 나의 머리로 생각하며 마지막 30년을 행복하게 채워나가는 삶. 이것이 바로 저속노화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우리 몸이 고장나는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30대 중반부터 우리 몸은 매년 1%씩 기능이 저하됩니다. 마치 중고차를 아껴 타듯 이 속도를 최대한 늦춰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동차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바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의 몸과 뇌는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운동을 통해 만들어진 활성산소는 오히려 낡은 세포를 청소하고 노화를 지연시킵니다. 이를 호르메시스 효과라고 합니다. 자동차는 낡은 부품을 교체해야 하지만 우리 몸은 스스로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잠재력을 깨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활발한 신체 활동, 머리를 쓰는 인지 활동, 그리고 사람들과 교류하는 사회 활동입니다. 즉, 고장 속도를 늦추고 성장을 촉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비로소 진정한 저속노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세상에 퍼지면서 여러 오해와 왜곡이 생겨났습니다. 제가 저속한 저속노화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화장품을 바르면 회춘한다거나 영양제 하나로 노화를 막을 수 있다는 식의 상업적 구호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노화를 막아주는 영양제나 의약품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파, 필라테스, 심지어 경제방송까지 저속이라는 단어를 가져다 쓰면서 본래의 깊은 의미는 사라지고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반감만 사게 되었습니다. 결국 수많은 정보와 오해 속에서 제가 발견한 단 하나의 핵심은 바로 마인드셋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도저히 실천할 수가 없어요. 팍팍한 현실, 긴 노동시간, 가족과 보낼 시간조차 부족한데 어떻게 나 자신까지 돌보냐는 것입니다. 충분히 공감 가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부류는 갓생을 외칩니다. 성공을 위해 잠을 줄이고 자신을 희생해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는 것이죠. 마지막 부류는 욜로를 외칩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 굵고 짧게 살겠다며 즐거움을 줬습니다. 이 세 가지, 즉 성공, 즐거움, 자기 돌봄을 우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삼각형의 꼭지점처럼 여겨왔습니다. 하나를 얻으려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제로섬 게임으로 생각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잘못된 삼각형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어쩌면 우리의 아픈 역사와 맞닿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60, 70년대 압축 성장의 시대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나중에 쉬자, 일단 성공부터 하자는 생각으로 자신을 갈아 넣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성공 방정식이 우리에게도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자기 돌봄은 성공과 즐거움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단단한 기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잠을 푹 자고 좋은 음식을 먹고 꾸준히 운동한 뇌는 성능이 월등히 좋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운동 후 창의력은 60%나 향상된다고 합니다. 15시간 동안 멍하게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것보다 1시간 운동하고 와서 집중해서 일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자기 돌봄을 통해 최상의 컨디션으로 갓생을 살면 우리는 성취감과 몰입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뇌에서는 아주 특별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파민의 두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설탕 같은 도파민입니다. 콜라를 마시거나 자극적인 쇼츠 영상을 볼 때처럼 빠르고 강렬하게 솟구쳤다가 순식간에 곤두박질 치는 도파민입니다. 이 급격한 하락은 우리에게 불쾌감을 남기고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만들어 결국 중독에 이르게 합니다. 즐거움은 점점 줄고 불쾌감의 골만 깊어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죠. 스트레스는 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쌓입니다. 두 번째는 잡곡밥 같은 도파민입니다. 책을 읽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달리기를 할 때처럼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분비되는 도파민입니다. 이 도파민은 급격히 떨어지지 않아 불쾌한 후폭풍이 없습니다. 순수한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며 오히려 우리의 뇌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저속노화는 재미를 포기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값싼 설탕 도파민의 굴레에서 벗어나 깊고 충만한 잡곡밥 도파민의 즐거움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건강한 즐거움에 익숙해지면 우리의 뇌는 작은 것에서도 큰 기쁨을 느끼도록 재설계됩니다. 이것이 바로 도파민 리모델링입니다. 이런 선순환의 고리에 올라타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건강한 활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주고 숙면을 돕습니다. 잠을 잘 자고 나면 다음날 설탕이나 기름진 음식이 덜 당깁니다. 스마트폰 스크롤에 낭비하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그렇게 확보된 시간과 에너지로 다시 나를 돌보는 활동을 하게 되죠. 성공과 즐거움, 그리고 건강을 모두 손에 쥘 수 있는 완전한 소유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나만의 골디락스 지점, 즉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최적의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르망 24시 자동차 경주를 생각해 봅시다. 우승하는 차는 무작정 엔진을 최고 속도로 돌리는 차가 아닙니다. 엔진의 내구성과 연료를 계산하고 섬세하게 RPM을 조절하며 꾸준히 정비받는 차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우리에게 엔진이 터질 때까지 달리라고 강요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휴식과 자기 돌봄은 게으름이나 이기심이 아닙니다.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주 5시간 이상 일하면 오히려 실수율이 높아져 전체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많이 일하는 것과 잘 일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결국 저속노화는 나무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잎사귀와 열매에만 집착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나무가 발딛고 선, 흙과 삶의 원칙이 되는 뿌리입니다. 나를 갈아 넣어야 성공한다는 낡은 믿음의 흙을 걷어내고 나를 돌보는 것이 곧 최고의 투자라는 건강한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노화를 부정하고 적으로 여기는 태도는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쇠퇴가 아니라 지혜와 경험이 깊어지는 완성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속노화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계획보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퇴근 후 쇼츠 영상 대신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짧게 산책하는 것, 자극적인 배달 음식 대신 손수 건강한 한 끼를 차려보는 것, 이러한 작은 경험들이 쌓여 당신의 몸과 마음을 바꾸고 결국 인생 전체의 방향을 건강한 선순환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행에 휩쓸리지 않는 당신의 삶을 단단하게 지탱해줄 진짜 저속노화 마인드셋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건강한 변화를 일으키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오래 살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단순히 수명만 긴 삶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온전한 나로서 살다 가기를 원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저속노화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대의 건강 지침서처럼 여겨지죠. 하지만 유행 속에서 우리는 본질을 제대로 보고 있을까요? 저속노화가 그저 맛없는 렌틸콩을 끓여 먹고
모든 즐거움을 포기하는 고행의 길이라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오해를 바로잡고 진정한 의미의 느리지만 단단하게 나이 드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 즉 마인드셋에 관한 깊은 성찰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건강한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우리 사회 전체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선한 영향력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저속노화에 대해 가지는 가장 큰 오해는 그것이 재미없는 삶, 무소유의 삶을 강요한다는 생각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멀리하고 즐거운 모임을 피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 지레짐작하는 것이죠. 이는 마치 제가 여러분의 모든 즐거움을 빼앗으려는 사람처럼 비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저속노화의 핵심은 굵고 길게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입니다. 70세, 80세를 넘어 100세가 되어서도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나의 두 발로 걷고 나의 머리로 생각하며 마지막 30년을 행복하게 채워나가는 삶. 이것이 바로 저속노화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우리 몸이 고장나는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30대 중반부터 우리 몸은 매년 1%씩 기능이 저하됩니다. 마치 중고차를 아껴 타듯 이 속도를 최대한 늦춰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동차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바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의 몸과 뇌는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운동을 통해 만들어진 활성산소는 오히려 낡은 세포를 청소하고 노화를 지연시킵니다. 이를 호르메시스 효과라고 합니다. 자동차는 낡은 부품을 교체해야 하지만 우리 몸은 스스로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잠재력을 깨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활발한 신체 활동, 머리를 쓰는 인지 활동, 그리고 사람들과 교류하는 사회 활동입니다. 즉, 고장 속도를 늦추고 성장을 촉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비로소 진정한 저속노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세상에 퍼지면서 여러 오해와 왜곡이 생겨났습니다. 제가 저속한 저속노화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화장품을 바르면 회춘한다거나 영양제 하나로 노화를 막을 수 있다는 식의 상업적 구호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노화를 막아주는 영양제나 의약품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파, 필라테스, 심지어 경제방송까지 저속이라는 단어를 가져다 쓰면서 본래의 깊은 의미는 사라지고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반감만 사게 되었습니다. 결국 수많은 정보와 오해 속에서 제가 발견한 단 하나의 핵심은 바로 마인드셋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도저히 실천할 수가 없어요. 팍팍한 현실, 긴 노동시간, 가족과 보낼 시간조차 부족한데 어떻게 나 자신까지 돌보냐는 것입니다. 충분히 공감 가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부류는 갓생을 외칩니다. 성공을 위해 잠을 줄이고 자신을 희생해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는 것이죠. 마지막 부류는 욜로를 외칩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 굵고 짧게 살겠다며 즐거움을 줬습니다. 이 세 가지, 즉 성공, 즐거움, 자기 돌봄을 우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삼각형의 꼭지점처럼 여겨왔습니다. 하나를 얻으려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제로섬 게임으로 생각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잘못된 삼각형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어쩌면 우리의 아픈 역사와 맞닿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60, 70년대 압축 성장의 시대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나중에 시자, 일단 성공부터 하자는 생각으로 자신을 갈아 넣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성공 방정식이 우리에게도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자기 돌봄은 성공과 즐거움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단단한 기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잠을 푹 자고 좋은 음식을 먹고 꾸준히 운동한 뇌는 성능이 월등히 좋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운동 후 창의력은 60%나 향상된다고 합니다. 15시간 동안 멍하게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것보다 1시간 운동하고 와서 집중해서 일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자기 돌봄을 통해 최상의 컨디션으로 갓생을 살면 우리는 성취감과 몰입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뇌에서는 아주 특별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파민의 두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설탕 같은 도파민입니다. 콜라를 마시거나 자극적인 쇼츠 영상을 볼 때처럼 빠르고 강렬하게 솟구쳤다가 순식간에 곤두박질 치는 도파민입니다. 이 급격한 하락은 우리에게 불쾌감을 남기고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만들어 결국 중독에 이르게 합니다. 즐거움은 점점 줄고 불쾌감의 골만 깊어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죠. 스트레스는 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쌓입니다. 두 번째는 잡곡밥 같은 도파민입니다. 책을 읽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달리기를 할 때처럼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분비되는 도파민입니다. 이 도파민은 급격히 떨어지지 않아 불쾌한 후폭풍이 없습니다. 순수한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며 오히려 우리의 뇌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저속노화는 재미를 포기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값싼 설탕 도파민의 굴레에서 벗어나 깊고 충만한 잡곡밥 도파민의 즐거움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건강한 즐거움에 익숙해지면 우리의 뇌는 작은 것에서도 큰 기쁨을 느끼도록 재설계됩니다. 이것이 바로 도파민 리모델링입니다. 이런 선순환의 고리에 올라타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건강한 활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주고 숙면을 돕습니다. 잠을 잘 자고 나면 다음날 설탕이나 기름진 음식이 덜 당깁니다. 스마트폰 스크롤에 낭비하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그렇게 확보된 시간과 에너지로 다시 나를 돌보는 활동을 하게 되죠. 성공과 즐거움, 그리고 건강을 모두 손에 쥘 수 있는 완전한 소유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나만의 골디락스 지점, 즉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최적의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르망 24시 자동차 경주를 생각해 봅시다. 우승하는 차는 무작정 엔진을 최고 속도로 돌리는 차가 아닙니다. 엔진의 내구성과 연료를 계산하고 섬세하게 RPM을 조절하며 꾸준히 정비받는 차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우리에게 엔진이 터질 때까지 달리라고 강요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휴식과 자기 돌봄은 게으름이나 이기심이 아닙니다.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주 5시간 이상 일하면 오히려 실수율이 높아져 전체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많이 일하는 것과 잘 일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결국 저속노화는 나무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잎사귀와 열매에만 집착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나무가 발딛고 선, 흙과 삶의 원칙이 되는 뿌리입니다.
나를 갈아 넣어야 성공한다는 낡은 믿음의 흙을 걷어내고 나를 돌보는 것이 곧 최고의 투자라는 건강한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노화를 부정하고 적으로 여기는 태도는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쇠퇴가 아니라 지혜와 경험이 깊어지는 완성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속노화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계획보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퇴근 후 쇼츠 영상 대신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짧게 산책하는 것, 자극적인 배달 음식 대신 손수 건강한 한 끼를 차려보는 것, 이러한 작은 경험들이 쌓여 당신의 몸과 마음을 바꾸고 결국 인생 전체의 방향을 건강한 선순환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행에 휩쓸리지 않는 당신의 삶을 단단하게 지탱해줄 진짜 저속노화 마인드셋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건강한 변화를 일으키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오래 살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단순히 수명만 긴 삶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온전한 나로서 살다 가기를 원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저속노화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대의 건강 지침서처럼 여겨지죠. 하지만 유행 속에서 우리는 본질을 제대로 보고 있을까요? 저속노화가 그저 맛없는 렌틸콩을 끓여 먹고 모든 즐거움을 포기하는 고행의 길이라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오해를 바로잡고 진정한 의미의 느리지만 단단하게 나이 드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 즉 마인드셋에 관한 깊은 성찰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건강한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우리 사회 전체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선한 영향력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저속노화에 대해 가지는 가장 큰 오해는 그것이 재미없는 삶, 무소유의 삶을 강요한다는 생각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멀리하고 즐거운 모임을 피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 지레짐작하는 것이죠. 이는 마치 제가 여러분의 모든 즐거움을 빼앗으려는 사람처럼 비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저속노화의 핵심은 굵고 길게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입니다. 70세, 80세를 넘어 100세가 되어서도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나의 두 발로 걷고 나의 머리로 생각하며 마지막 30년을 행복하게 채워나가는 삶. 이것이 바로 저속노화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우리 몸이 고장나는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30대 중반부터 우리 몸은 매년 1%씩 기능이 저하됩니다. 마치 중고차를 아껴 타듯 이 속도를 최대한 늦춰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동차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바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의 몸과 뇌는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운동을 통해 만들어진 활성산소는 오히려 낡은 세포를 청소하고 노화를 지연시킵니다. 이를 호르메시스 효과라고 합니다. 자동차는 낡은 부품을 교체해야 하지만 우리 몸은 스스로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잠재력을 깨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활발한 신체 활동, 머리를 쓰는 인지 활동, 그리고 사람들과 교류하는 사회 활동입니다. 즉, 고장 속도를 늦추고
성장을 촉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비로소 진정한 저속 노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세상에 퍼지면서 여러 오해와 왜곡이 생겨났습니다. 제가 저속한 저속 노화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화장품을 바르면 회춘한다거나 영양제 하나로 노화를 막을 수 있다는 식의 상업적 구호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노화를 막아주는 영양제나 의약품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파, 필라테스, 심지어 경제방송까지 저속이라는 단어를 가져다 쓰면서 본래의 깊은 의미는 사라지고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반감만 사게 되었습니다. 결국 수많은 정보와 오해 속에서 제가 발견한 단 하나의 핵심은 바로 마인드셋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도저히 실천할 수가 없어요. 팍팍한 현실, 긴 노동시간, 가족과 보낼 시간조차 부족한데 어떻게 나 자신까지 돌보냐는 것입니다. 충분히 공감 가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부류는 갓생을 외칩니다. 성공을 위해 잠을 줄이고 자신을 희생해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는 것이죠. 마지막 부류는 욜로를 외칩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 굵고 짧게 살겠다며 즐거움을 줬습니다. 이 세 가지, 즉 성공, 즐거움, 자기 돌봄을 우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삼각형의 꼭지점처럼 여겨왔습니다. 하나를 얻으려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제로섬 게임으로 생각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잘못된 삼각형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어쩌면 우리의 아픈 역사와 맞닿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60, 70년대 압축 성장의 시대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나중에 쉬자, 일단 성공부터 하자는 생각으로 자신을 갈아 넣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성공 방정식이 우리에게도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자기 돌봄은 성공과 즐거움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단단한 기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잠을 푹 자고 좋은 음식을 먹고 꾸준히 운동한 뇌는 성능이 월등히 좋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운동 후 창의력은 60%나 향상된다고 합니다. 15시간 동안 멍하게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것보다 1시간 운동하고 와서 집중해서 일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자기 돌봄을 통해 최상의 컨디션으로 갓생을 살면 우리는 성취감과 몰입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뇌에서는 아주 특별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파민의 두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설탕 같은 도파민입니다. 콜라를 마시거나 자극적인 쇼츠 영상을 볼 때처럼 빠르고 강렬하게 솟구쳤다가 순식간에 곤두박질 치는 도파민입니다. 이 급격한 하락은 우리에게 불쾌감을 남기고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만들어 결국 중독에 이르게 합니다. 즐거움은 점점 줄고 불쾌감의 골만 깊어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죠. 스트레스는 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쌓입니다. 두 번째는 잡곡밥 같은 도파민입니다. 책을 읽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달리기를 할 때처럼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분비되는 도파민입니다. 이 도파민은 급격히 떨어지지 않아 불쾌한 후폭풍이 없습니다. 순수한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며 오히려 우리의 뇌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저속 노화는 재미를 포기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값싼 설탕 도파민의 굴레에서 벗어나 깊고 충만한 잡곡밥 도파민의 즐거움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건강한 즐거움에 익숙해지면
우리의 뇌는 작은 것에서도 큰 기쁨을 느끼도록 재설계됩니다. 이것이 바로 도파민 리모델링입니다. 이런 선순환의 고리에 올라타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건강한 활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주고 숙면을 돕습니다. 잠을 잘 자고 나면 다음날 설탕이나 기름진 음식이 덜 당깁니다. 스마트폰 스크롤에 낭비하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그렇게 확보된 시간과 에너지로 다시 나를 돌보는 활동을 하게 되죠. 성공과 즐거움, 그리고 건강을 모두 손에 쥘 수 있는 완전한 소유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나만의 골디락스 지점, 즉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최적의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르망 24시 자동차 경주를 생각해 봅시다. 우승하는 차는 무작정 엔진을 최고 속도로 돌리는 차가 아닙니다. 엔진의 내구성과 연료를 계산하고 섬세하게 RPM을 조절하며 꾸준히 정비받는 차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우리에게 엔진이 터질 때까지 달리라고 강요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휴식과 자기 돌봄은 게으름이나 이기심이 아닙니다.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주 5시간 이상 일하면 오히려 실수율이 높아져 전체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많이 일하는 것과 잘 일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결국 저속노화는 나무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잎사귀와 열매에만 집착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나무가 발딛고 선, 흙과 삶의 원칙이 되는 뿌리입니다. 나를 갈아 넣어야 성공한다는 낡은 믿음의 흙을 걷어내고 나를 돌보는 것이 곧 최고의 투자라는 건강한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노화를 부정하고 적으로 여기는 태도는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쇠퇴가 아니라 지혜와 경험이 깊어지는 완성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속노화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계획보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퇴근 후 쇼츠 영상 대신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짧게 산책하는 것, 자극적인 배달 음식 대신 손수 건강한 한 끼를 차려보는 것, 이러한 작은 경험들이 쌓여 당신의 몸과 마음을 바꾸고 결국 인생 전체의 방향을 건강한 선순환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행에 휩쓸리지 않는 당신의 삶을 단단하게 지탱해줄 진짜 저속노화 마인드셋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건강한 변화를 일으키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오래 살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단순히 수명만 긴 삶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온전한 나로서 살다 가기를 원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저속노화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대의 건강 지침서처럼 여겨지죠. 하지만 유행 속에서 우리는 본질을 제대로 보고 있을까요? 저속노화가 그저 맛없는 렌틸콩을 끓여 먹고 모든 즐거움을 포기하는 고행의 길이라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오해를 바로잡고 진정한 의미의 느리지만 단단하게 나이 드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 즉 마인드셋에 관한 깊은 성찰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건강한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우리 사회 전체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선한 영향력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저속노화에 대해 가지는 가장 큰 오해는 그것이 재미없는 삶, 무소유의 삶을 강요한다는 생각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멀리하고 즐거운 모임을 피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 지레짐작하는 것이죠. 이는 마치 제가 여러분의 모든 즐거움을 빼앗으려는 사람처럼 비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저속노화의 핵심은 굵고 길게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입니다. 70세, 80세를 넘어 100세가 되어서도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나의 두 발로 걷고 나의 머리로 생각하며 마지막 30년을 행복하게 채워나가는 삶. 이것이 바로 저속노화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우리 몸이 고장나는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30대 중반부터 우리 몸은 매년 1%씩 기능이 저하됩니다. 마치 중고차를 아껴 타듯 이 속도를 최대한 늦춰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동차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바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의 몸과 뇌는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운동을 통해 만들어진 활성산소는 오히려 낡은 세포를 청소하고 노화를 지연시킵니다. 이를 호르메시스 효과라고 합니다. 자동차는 낡은 부품을 교체해야 하지만 우리 몸은 스스로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잠재력을 깨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활발한 신체 활동, 머리를 쓰는 인지 활동, 그리고 사람들과 교류하는 사회 활동입니다. 즉, 고장 속도를 늦추고 성장을 촉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비로소 진정한 저속노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세상에 퍼지면서 여러 오해와 왜곡이 생겨났습니다. 제가 저속한 저속노화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화장품을 바르면 회춘한다거나 영양제 하나로 노화를 막을 수 있다는 식의 상업적 구호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노화를 막아주는 영양제나 의약품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파, 필라테스, 심지어 경제방송까지 저속이라는 단어를 가져다 쓰면서 본래의 깊은 의미는 사라지고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반감만 사게 되었습니다. 결국 수많은 정보와 오해 속에서 제가 발견한 단 하나의 핵심은 바로 마인드셋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도저히 실천할 수가 없어요. 팍팍한 현실, 긴 노동시간, 가족과 보낼 시간조차 부족한데 어떻게 나 자신까지 돌보냐는 것입니다. 충분히 공감 가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부류는 갓생을 외칩니다. 성공을 위해 잠을 줄이고 자신을 희생해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는 것이죠. 마지막 부류는 욜로를 외칩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 굵고 짧게 살겠다며 즐거움을 줬습니다. 이 세 가지, 즉 성공, 즐거움, 자기 돌봄을 우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삼각형의 꼭지점처럼 여겨왔습니다. 하나를 얻으려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제로섬 게임으로 생각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잘못된 삼각형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어쩌면 우리의 아픈 역사와 맞닿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60, 70년대 압축 성장의 시대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나중에 쉬자, 일단 성공부터 하자는 생각으로 자신을 갈아 넣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성공 방정식이 우리에게도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자기 돌봄은 성공과 즐거움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단단한 기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잠을 푹 자고 좋은 음식을 먹고 꾸준히 운동한 뇌는 성능이 월등히 좋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운동 후 창의력은 60%나 향상된다고 합니다. 15시간 동안 멍하게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것보다 1시간 운동하고 와서 집중해서 일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자기 돌봄을 통해 최상의 컨디션으로 갓생을 살면 우리는 성취감과 몰입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뇌에서는 아주 특별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파민의 두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설탕 같은 도파민입니다. 콜라를 마시거나 자극적인 쇼츠 영상을 볼 때처럼 빠르고 강렬하게 솟구쳤다가 순식간에 곤두박질 치는 도파민입니다. 이 급격한 하락은 우리에게 불쾌감을 남기고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만들어 결국 중독에 이르게 합니다. 즐거움은 점점 줄고 불쾌감의 골만 깊어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죠. 스트레스는 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쌓입니다. 두 번째는 잡곡밥 같은 도파민입니다. 책을 읽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달리기를 할 때처럼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분비되는 도파민입니다. 이 도파민은 급격히 떨어지지 않아 불쾌한 후폭풍이 없습니다. 순수한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며 오히려 우리의 뇌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저속노화는 재미를 포기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값싼 설탕 도파민의 굴레에서 벗어나 깊고 충만한 잡곡밥 도파민의 즐거움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건강한 즐거움에 익숙해지면 우리의 뇌는 작은 것에서도 큰 기쁨을 느끼도록 재설계됩니다. 이것이 바로 도파민 리모델링입니다. 이런 선순환의 고리에 올라타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건강한 활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주고 숙면을 돕습니다. 잠을 잘 자고 나면 다음날 설탕이나 기름진 음식이 덜 당깁니다. 스마트폰 스크롤에 낭비하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그렇게 확보된 시간과 에너지로 다시 나를 돌보는 활동을 하게 되죠. 성공과 즐거움, 그리고 건강을 모두 손에 쥘 수 있는 완전한 소유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나만의 골디락스 지점, 즉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최적의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르망 24시 자동차 경주를 생각해 봅시다. 우승하는 차는 무작정 엔진을 최고 속도로 돌리는 차가 아닙니다. 엔진의 내구성과 연료를 계산하고 섬세하게 RPM을 조절하며 꾸준히 정비받는 차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우리에게 엔진이 터질 때까지 달리라고 강요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휴식과 자기 돌봄은 게으름이나 이기심이 아닙니다.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주 5시간 이상 일하면 오히려 실수율이 높아져 전체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많이 일하는 것과 잘 일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결국 저속노화는 나무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잎사귀와 열매에만 집착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나무가 발딛고 선, 흙과 삶의 원칙이 되는 뿌리입니다. 나를 갈아 넣어야 성공한다는 낡은 믿음의 흙을 걷어내고 나를 돌보는 것이 곧 최고의 투자라는 건강한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노화를 부정하고 적으로 여기는 태도는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쇠퇴가 아니라 지혜와 경험이 깊어지는 완성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속 노화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계획보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퇴근 후 쇼츠 영상 대신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짧게 산책하는 것, 자극적인 배달 음식 대신